오늘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식국은, 제가 키웠던 추식국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튤립을 꼽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시리즈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물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제가 키웠던 것들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식물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가장 추천하고 싶은 그 꽃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다이너스티라는 튤립을 꼽았는데, 지금부터 왜 제가 이 꽃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품종은 제가 2019년도에 키웠던 튤립이에요. 제가 이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품종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정말 예뻐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우면 반드시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품종은 굉장히 대중적인 품종이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품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튤립을 심을 때에는 기왕이면 실패를 안 할 품종을 먼저 고르는 게 좋고, 또 설령 여러분들이 키우기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식물을 구하는 데 들인 품값이 적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속이 좀 덜 쓰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품종을 골랐습니다. 우선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이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품종의 튤립은 제가 가장 뒤통수를 세게 맞았던 품종이에요. 사실 제가 2019년도, 그러니까 튤립 구입을 2018년도에 했었는데, 이때 제가 다양한 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품종의 튤립을 구입했는데, 그때 제가 주로 어떤 튤립을 구매를 했냐면, 제가 튤립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색감이 코랄 색감이에요. 그래서 코랄 색감에 가까운 핑크톤이라던가 아니면 빨간톤에 가까운 튤립을 정말 다 제가 구할 수 있는 선에서는, 마음에 드는 선에서는 다 구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 판매 사이트를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 좀 애매한데?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게 되는 품종이 있거든요. 근데 다이너스티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요 다이너스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망통이라고 하는 품종이었는데, 요 두 개는 그 판매처에서 올려놓은 사진을 봤을 때 이게 선뜻 내키지 않더라고요. 망통이야 이제 그 판매처의 사진이 너무 잘못 나온 걸 올려졌기 때문에 제가 꺼린 거였지만, 요 다이너스티는 제가 왜 싫어했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튤립에 있어서 개인적인 취향은 단색 튤립을 좋아해요. 이렇게 라인이 있다거나 혹은 배색이 있다거나 이런 투톤 이상의 튤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과 핑크색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역시 투톤 튤립으로 보였고, 그래서 핑크 색감은 예쁘긴 하지만 이게 투톤이라서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늦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기대가 없었던 튤립이었는데, 막상 실물을 보니까, 키우고 보니까 가장 예쁘더라고요. 제가 키웠던 사진 보면서 아마 예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만족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는 튤립을 볼 때 첫 번째로는 이제 색감을 보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색감을 보지만, 저는 요 안쪽, 암술과 수술이 있는 그 밑에 부분의 색감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요 꽃 받침 쪽에 있는 색감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에서 튤립으로 가장 유명한 품종이 아펠톤, 그리고 골든 아펠톤이라고 하는 품종인데, 이 아펠톤 튤립의 특징은, 장점 중에 하나가 요 꽃잎이 얇은 편이라서 여기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투과하면 그 안에 있는 물을 이렇게 투과하면서 굉장히 영롱하게 빛이 나요. 그래서 요 아펠톤 튤립은
정원에 심었을 때 이 빛을 받았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빛나는 튤립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아펠톤 튤립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 햇빛을 쬐면 튤립은 만개해요. 이렇게 꽃봉오리 상태로 있던 튤립이 햇빛을 받게 되면 요렇게 쫙 벌어지는데 요렇게 드러나는 요 꽃받침 밑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넓은 범위로 까매요. 이게 아펠톤 튤립의 특징인데 이 까만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약간 좀 기괴하게 보였어요. 굉장히 커다란 범위로 원형으로 까맣게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눈 같기도 하고 괴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튤립을 볼 때 요 안에 꽃받침 만개했을 때 이 꽃받침 안의 색깔이 너무 깨지 않을 정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래서 설령 안에 배색이 까만색이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범위가 좀 좁은 그런 튤립을 선호하는데, 요 핑크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에는 요 안쪽 꽃받침 쪽 부분의 색깔이 화이트예요. 그래서 이 꽃은 만개해도 요 속모습을 보여줘도 그렇게 크게 깨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튤립을 실제로 키웠을 때 내가 이 꽃에게 받는 가장 지배적인 느낌이 청순함이에요. 이 청순함이라고 하면 굉장히 순수한, 굉장히 선하고 밝은 어떤 소녀의 느낌이 있는데, 그것의 가장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튤립으로 만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 있으면서도 청순하고 또 아름다워요. 그래서 다이너스티는 특히 아침에 창문을 열면 그 빛을 받았을 때 그 아름다움이 굉장히 예쁜 꽃이에요. 그리고 다이너스티의 또 다른 장점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데 있어요. 키를 두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 정도의 높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키가 큰 대용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실내에서 키울 때에는 초반부에는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꽃이 만개하면서 이 꽃의 머리가 커져요. 그러면서 이 꽃의 무게가 무거워지게 되고 또 꽃이 해를 따라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후반부에 갔을 때 이 움직이는 거대한 꽃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줄기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에는 화형이 거대하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꽃의 그 높이가 중간이기 때문에 햇빛 따라 이렇게 움직이다가 꽃대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좀 적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꽃을 아름답게 즐기기에 좋은 튤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너스티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감상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튤립이 이렇게 활짝 펴지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꽃봉오리 상태일 때를 가장 좋아하는데, 제가 키웠던 튤립 중에서 꽃이 만개해도 예뻤던 튤립, 활짝 폈지만 그 활짝 핀 모습조차 예뻤던 튤립이 손에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너스티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에는 활짝 펴도 굉장히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튤립을 키우는 환경이 설령 빛이 많이 들어오고 온도가 높아서 튤립이 만개하더라도 이 다이너스티가 여러분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너스티가 튤립으로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튤립 같은 경우는 이제 잎의 길이도 제각각 다른데, 잎이 너무 길거나 혹은 잎이 너무 두꺼우면, 잎면이 너무 두꺼우면 밀식을 했을 때 잎들끼리 부딪히면서 이렇게 밀치고 젖히고 하다가 꽃이 기울어지는 일들이 곧잘 생겨요. 그리고 잎 자체가 너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뒤집어져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키우는 튤립 중에서는 임프레션 튤립이 꽃잎이 길고 두껍고 그래서 이렇게 잎이 별로 아름답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에는 잎이 너무 길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잎면이 너무 두껍지도 않아서 그냥 딱 적당하게 그 잎이 뒤집어지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하늘을 보면서
밀식을 해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치는 그런 정도가 좀 덜한 편이에요. 임프레션에 비해서는. 그래서 튤립을 이렇게 간격을 두고 심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좁은 공간에 밀집해서 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경우에 조금 흉한 모습을 볼 가능성이 좀 적다는 편에서도 다이너스티는 굉장히 매력적인 튤립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키우면서 느꼈던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다이너스티를 심을 때 이제 새끼 구근, 자구라고 하는 새끼 구근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자구는 떼지 않고 같이 심어요. 왜냐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얘가 독립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성장판이 완전히 분리되기 전까지는 어미 그 모구에 붙어 있는 게 얘한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안 떼고 심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자구에서는 잎이 나지 꽃이 피지는 않는데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붙어있던 아주 작은 자구에서도 꽃이 피었어요. 대신에 이 자구에서 핀 꽃이 굉장히 쬐깐했어요. 거의 손가락 크기? 꽃의 크기가 거의 손가락 정도 크기였어요. 그래서 꽃의 크기는 비록 작지만 사실 튤립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안 키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해마다 구근 크기가 쪼그라지면서 꽃이 안 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값을 못한다 라고 생각해서 안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요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근 비대를 잘 못해서 설령 구근이 전년처럼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이 쬐까는 구근에서 꽃이 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크기는 작아도 매해 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장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로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구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유명한 구근 판매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근교에 밀집되어 있는데 코스트코는 사실 전국에 있잖아요. 근데 이 튤립 구근을 코스트코에서 매년 팔고 있어요. 근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 유통망을 통해서 구근을 들여오는데 대신에 소수의 품종을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어떤 품종이 입고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튤립 구근 중에서 아페톤처럼 이렇게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흔한 튤립 종류를 제외하고 그 중에서 좀 예쁜 튤립은 다이너스티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대중적인 튤립이기 때문에 이런 코스트코도 그렇고 구근을 판매하는 어떤 사이트나 상가 같은 경우에도 자주 많이 들이는 그런 품종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곳에서 팔다 보면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에 살고 계시더라도 직접 가서 보고 구근을 사기에 편하다. 그런 점에서 다이너스티는 굉장히 쉽게 살 수 있으면서도 예쁘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품종이에요. 제가 튤립을 키우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히아신스도 키우고 또 수선화도 키우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튤립 구근을 구매하실 때 판매 사이트에 올려진 사진만 보고 구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키웠을 때 나올 튤립의 모습은 그 사진보다 훨씬 더 예쁠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수선화 같은 경우는 사진은 되게 예쁜데 실물이 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빨이었다기보다는 실물이 그만큼 사진처럼 안 나온다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사진과 똑같은데 사진에서 느꼈던 어떤 분위기나 느낌 이런 게 실물에서는 마음에 오지 않는다?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반면에 튤립 같은 경우는 실물 자체가 사진보다 훨씬 더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실물을 봤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감동이 이 사진에서는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봄이 되면 꽃이 막 개화하기 시작하면 튤립이랑 이제 구근 사진을 되게 열심히 찍어요. 열심히 찍다가 그게 어느 시기가 딱 지나면 사진을 안 찍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꽃은 너무너무 예쁜데 제가 아무리 애를 써서 사진을 찍어도 그 아름다움이 사진에 안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게 느껴지고, 그래서 사진을 안 찍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가을이 돼서 이제 제가 봄에 찍었던 튤립이나 뭐 히아신스 이런 사진들을 다시 보면 튤립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쯤 되면 제가 실물로 봤었을 때 느꼈던 느낌이나 혹은 그 이미지 이런 건 많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튤립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가을에 봤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예뻐 보일 정도면 봄에 제가 실망을 해서 안 찍을 정도면 얼마나 실물이 더 예뻤다는 소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을이 되면 사실 이 꽃사진 폴더 이렇게 찾으면서 와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다시 튤립 지름신이 오는데, 이러고 또 봄이 되면 튤립 사진 진짜 실물 못 담아낸다 이러면서 또 사진을 안 찍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튤립은 실물로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수선화 같은 경우 제가 영상 편집을 하다가 이제 수선화를 찍은 영상을 갖다 쓸 때도 있는데, 보면서 내가 키우던 수선화 중에 이렇게 예쁜 게 있었어? 하고 오히려 놀랐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반대로 제가 봄에 느꼈던 실물로 느꼈던 감상은 정말 거의 없었는데, 감흥이 거의 없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가을이 돼서 사진으로 보니까 얘가 꽤 괜찮았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예뻐 보이지만 실물로는 되게 별로, 실물로는 그 영상에 담긴 정도만큼의 감흥을 제가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수선화도 심고 튤립도 심고 히아신스도 심으시겠지만, 만약에 여건이 어떻게 안 돼가지고 꼭 한 개만 심어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추시구근을 통틀어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그 구근 식물은 튤립이에요. 튤립은 딱 한 개, 구근 한 개여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한 송이가 주는 감동이 굉장히 클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제 가장 좋아하는 순위 1, 2, 3, 4으로 하면 사실 5등까지가 튤립인데, 다음 영상에서도 튤립을 소개를 하면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음엔 이제 튤립을 제외한 구근 식물 중에서 제가 마음속 1순위로 꼽는 그 정말 실물을 보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품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미리 이름을 얘기하자면 수선화 중에서도 타이티라고 하는 품종의 수선화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구근 판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키웠던 그 품종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영상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올리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제가 최대한 시간이 되면 이 타이티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